저는 광주 과학기술원의 석좌 교수로 있는 안석규입니다.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국민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표방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변수로 복지부문의 확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. 이 복지부문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교훈을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특히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지부문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습니다.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복지정책의 확대가 이 사회적인 통합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재정위기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부문의 확대에 따르는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 물론 조세 부문에서 세입을 확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서 성장을 통한 세수입의 자연적인 확대를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두 번째, 유럽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복지정책은 항상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사후적인 국가 개입을 통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, 가장 바람직인 형태는 가능한 한 시장에서 원천적인 소득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. 독일의 에르하르트 수상은 이와 관련해서 고용정책은 최선의 사회정책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. 세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은 복지부문에 대한 제도를 확충하면서 그 제도의 효율성, 제도의 생산성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. 독일의 경우에 보면 사회정책 부문의 어느 특정 부문에서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제도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것인가, 어떻게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복지부문의 수혜계층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. 가령 예를 들면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실업수당을 수혜한 계층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제공해서 당사자가 그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실업수당 혜택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당사자가 일방적인 수혜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몇 가지에 유의해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. 이상입니다.